신문법 사건 헌법재판소 2006년 6월 29일 선고 2005 헌마 165 등 결정 사건명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 확인 등 가. 사건의 배경 국회는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9호로 종전에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신문법으로 명칭을 바꿔 전부 개정하였다. 또한 같은 날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언론중재법도 제정하였는데 언론중재법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 구제 제도를 단일화하고 언론 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정정보도 청구권을 제14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반론보도 청구권 제16조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005 헌마 165 등 결정 한편 2006 헌가 3 결정 사건의 재청 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조선일보에 도청 테이프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에 국가정보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문을 작성, 게재하라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반론보도문을 작성, 게재하라는 조정을 하였는 바 국가정보원은 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신청은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재청 신청인은 위 사건 계속 중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 이전인 1991년 9월 16일 89 헌마 165 결정에서 정정보도 청구권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한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과 제19조 제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재판관 2인의 일부 반대 의견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사실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심판 절차를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합헌 결정의 주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4월 25일에도 95 헌바 25 결정에서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해 선례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다시 합헌 결정을 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조항과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일간 신문 등의 방송사업 겸용금지 조항 합헌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일간 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을 겸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간 신문이 뉴스통신이나 방송사업과 같은 이종 미디어를 겸용하는 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규제의 대상과 정도를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즉, 규제 대상을
일간 신문으로 한정하고 있고 겸용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컨대 하나의 일간 신문 법인이 복수의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것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종합 편성이나 보도 전문 편성이 아니어서 신문의 기능과 중복될 염려가 없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이나 종합 유선 방송 사업, 위성 방송 사업 등을 겸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 2.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 복수 소유 제한 조항. 헌법 불합치. 신문법 제15조 제3항에서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종 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부분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제15조 제3항은 나아가 일간신문의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 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의 복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신문의 복수 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신문의 복수 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다만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 소유 규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재판관 4인의 헌법 불합치 의견, 재판관 3인의 단순 위헌 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 의견. 3.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 위헌. 신문법 제17조는 신문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더 쉽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첫째, 발행 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 시장의 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는 점. 둘째, 신문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함에 있어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셋째, 그 취급 분야와 독자층이 완연히 다른 일반 일간 신문과 특수 일간 신문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신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인 만큼 그것이 불공정 행위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불공정 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신문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더 쉽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불합리하다. 따라서 신문법 제17조는 신문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 4.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위헌.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즉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발행 부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문 발전 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제도를 이용하여 기금 지원에서 배제하려면 그 지배력의 남용이 인정될 때 하나여 배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5. 정정 보도 청구권 조항, 합헌.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 보도 청구권은 반론 보도 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다.
허위의 신문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신문사 측에 고의,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 행위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구제책은 신문사나 신문기자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와 이와 동일한 내용을 명예훼손에 관하여 재확인하는 같은 법 제31조 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6.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조항. 위헌.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서는 그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을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 소송이다. 이러한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통상의 본안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는 또한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 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3인의 반대 의견. 7. 언론중재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조. 위헌.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본문은 언론중재법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권의 성립 요건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심리 절차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이 소급하여 적용됨으로써 언론사의 종전의 법적 지위가 새로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 관계를 소급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한다. 진정소급 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이를 허용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1인의 반대 의견. 다. 사후 경과. 이 결정 후 국회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5호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 청구 또는 추후 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 제26조 제6항. 또한 2009년 7월 31일 법률 제9785호 개정에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8조에서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용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 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18조. 한편 종전에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제34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규정과 이들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제한 규정도 삭제하였다.